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사회 불평등 해야 하네요. 해요. 네, 불평등한 게 계속 고정되다 보면 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계층화 현상에 따라서 사회 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이 계층 구조 내에서 사회 이동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할 건데, 그다지 중요한 건 몇 개 있지만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사회 이동이 뭐냐? 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수평 이동하고 수직 이동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사회는 불평등해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가진 중간 정도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못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하층이 중층이 되거나, 중층이 하층이 되거나, 하층이 사층이 되거나, 상층이 중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를 사회 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리적 이동이 아니야,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고. 계층만 변하는 거라서 추상적 공간에서 나타나고, 이런 계층 이동이 활발할수록 사회 이동 이꼬르 거의 계층 이동이라고 해도 돼요. 수평 이동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수직 이동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계층 구조 내에서 사회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사회 이동, 이것을 아예 계층 이동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계층 이동이 활발할수록 사회 구성원의 정치 동기가 높아진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진다. 야, 너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니까 너도 상층이 될 수 있어. 너도 사회적 희소 가치를 획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 이동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회사에 다닌 사람이 회사랑 비슷한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계층에는 변화가 없죠. 자동차 회사 영업부장이 컴퓨터 회사 영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정도는 계층에 변화가 없는 거지. 회장님이 되었다. 노숙자가 다른 곳에 가서 노숙자가 되었다. 다른 나라로 가서 노숙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수평 이동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고, 수직 이동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범수 수직 이동. 자, 쿨하게 자 넘어갑시다. 수직 이동은 영세한 기업을 경영하다가 갑자기 대기업 사장이 되었다든가, 고위직 관료를 하다가 쫓겨나서 나락간 사람들 있죠. 명예를 잃고 범죄를 저질러서 빵에 교도소에 가신다든가, 그런 경우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을 수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사회 이동과 수직 이동,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구분되긴 하는데 초점은 수직 이동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사회 이동을 계층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되죠? 네. 왜 준수 시키고 싶지? 준수야.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넌 사회적 희소가치를 소유했어, 안 했어? 사회적 희소가치,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소유하고 싶어, 안 소유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소유하는데 소유를 안 했어. 근데 소유하고 싶잖아. 근데 이 과정이 순탄했으면 좋겠어, 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탄했습니다. 순탄했으면 좋겠지. 이거를 장벽을 세워놓는 경우도 있다고. 신분 이런 걸로. 지금 근데 현대사회에 신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나 원하면은 회장님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회장님 될 수 있다고. 옛날에는 회장님 되고 싶으면 신분이 있어야 됐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동, 계층 이동을 하는 이동 원인에 따라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이동은 개인이 노력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구조적 이동은 개인의 노력 상관없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 상관없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구조적 요인. 신분제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신분제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동을 가로막는 신문제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신문제가 타파되는 거야. 그러면은 왕이었던 사람이 왕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문제가 타파되면 못하잖아. 그러면 왕 자신의 의지로 계층 이동한 거야? 아니면 그 결과 사회 구조적의 그 신문제가 타파한 결과 이동하게 되는 거야. 신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런 걸 구조적 이동이라고 얘기한다. 현대 사회에서 뭐가 있겠어요? IMF, 정보 기술의 발달, AI. 지금 여기도 수작업으로 구도를 만들던 장인이 대량 생산하게 되자 일자리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이런 건 자기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얍. 네,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이 있고 이동 범위에 따른 구분. 세대 범위. 세대라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 등 이전 세대와 별개로 하는 게 있고 부모에서 비교했을 때 내가 자녀, 내 부모 위치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나는 건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은 부모 등 이전 세대와 별개로 내 자신의 생애 내 이동. 생애 내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해서 꼼꼼히 쓰진 않았는데 개인이 아까 말했듯이 정보 고위직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노숙자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생애 내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세대 내 이동이라고. 근데 부모가 하층이었어. 근데 나는 고위직관료가 되어서 상층이 되었어. 이러면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 나오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교사로 출마해서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했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교육감이 되었다. 이런 거 뭐 초등학교 교사 중층에서 교육감 상층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생애 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던가 세대 간 이동은 부자인 집에서 자랐지만 작은 식당을 이용하면서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모는 상층이야. 근데 나는 하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대 간 이동 나타나게 되는 거. 자, 읽어보면은 그냥 그럴싸하게 구별 지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세대 내 이동하고 세대 간 이동할 때 본인의 최종 계층, 종착 지위 이런 것들을 보통 중장년기 계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개인이 비교적 다시 계층을 이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세대 내 이동할 때는 진입 최초 계층과 중장년기, 세대 간 이동할 때는 부모의 중장년기 계층과 나의 중장년기 계층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더라. 자, 사회 이동 가능성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사회 구성원들 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회 이동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도 하층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그래서 사회 이동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어야 중층 하층에서도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나도 지금은 하층이지만 노력해서 상층이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직 이동 가능성은 계층의 개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거 하나 체크를 해둡시다. 수평 이동 가능성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평 이동은 잘 나오질 않아요. 자, 사회 개방성 여부는 수직 이동 가능성에 달려있다. 사회가 개방적이니 폐쇄적이니 하는 건 수직 이동 가능성에 달려있다.
지난 시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쓸 게 있죠. 중층의 비율과 상관이 있어 없어? 개방성과 중층의 비율은 상관없어요. 중층의 왜? 아니. 똑바로 해줄까? 그럼. 그냥 지연이. 중층의 비율은 뭐랑 상관있어? 뒤로 가면 하겠지만 중층의 비율은 사회의 안정성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개방성과 안정성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엮일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개방성은 수직 이동하고랑 상관있고 중층 비율은 안정성하고 상관있고 이런 식으로 개방성과 안정성은 따로 논해야 되는 카테고리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나갔나요? 알겠죠?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네. 자, 사회 수직 이동이 활발한 것은 계층 구조가 개방적임을 나타내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 하강 이동이 높아지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상승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건 희망차지만 내가 막 해도 할수록 사회 내에서 추락하는 사람들만 관찰되고 있어. 상승에서 떨어지고 중층에서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사람들만 보면 그런 사회에서는 그다지 살고 싶지도 않죠. 네. 자,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불평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형태로 고정된 구조로 나타나게 되더라. 사회적 희소 가치를 한번 획득했으면 다음번에도 획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경산시장 누구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투표하는 사람 누구한테 투표할 거예요? 라를 물으면 이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가요? 현 시장이 삼선까지 연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삼선 뒤에도 다시 쉬었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삼선 했으니까 끝, 더 이상 못 나와 이런 게 아니라 쉬면은 또 나올 수 있어. 보통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현직에 당선된 사람들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또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계층 한번 획득한 사람들이 일정한 형태로 상층은 상층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많더라.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폐쇄적, 개방적 계층 구조가 구분된다. 자, 수직 이동 가능성이 없으면 보통 그런 사회는 귀속지위, 신분과 같은 귀속지위가 중요하게 되고 개방적이면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성취주의가 중요하게 되더라. 자, 폐쇄성 여부랑 수평 이동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층에서 상층으로 이동, 중층에서 중층으로 이동, 하층에서 하층으로 이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계층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평 이동은 통제하지 않는다. 하층민들끼리 결혼하는 거 통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요. 하층과 상층이 결혼하는 걸 통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거에 서자, 얼자, 서얼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역사 시간에? 첩의 자식, 아무리 내가 높으는 그래요. 본건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첩의 자식이거나 그 첩이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천한 신분을 하게 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을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요즘엔 그런 거 없죠. 혼인, 교류 이런 제한도 없고 수평이동, 수직이동 자유롭게 나타난다. 결국은 수직이동이 자유로우면 개방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되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넘어와서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써 끝나가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래요? 얘가 좋다고 할 수 있죠. 네. 계층 구성 비율이 중층이 두터워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피라미드는 중층이 두텁지 않고 하층이 두텁기 때문에 소수의 상층이 희소성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하층은 대다수가 하층에 있는 이 피라미드 사회는 불평등한 배분 정도가 심해서 통하 안정 실현 가능성이 낮다. 야,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하층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해요. 안 살만하죠. 근데 중층은 그 수가 적어. 상층은 더 적죠. 상층과 하층이 대립할 때 중층이 이거를 균형추를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중층의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사회 안정성을 나타내는 데는 중층의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중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중층의 비율이 낮으면 사회가 안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상층과 하층은 대립하는 게 일상인데 이거를 대립하는 거를 누가 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조정할 중층이 힘을 갖추고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중층은 하층보다 사회 불만 많겠어, 적겠어? 하층보다는 불만이 적겠죠. 네. 그래서 중층은 이런 대립 갈등 상황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옛날에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많았으면 지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중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비교적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 안정적인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함의를 따지면은 여러분들 AI와 로봇 산업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 같아요? 하층민. 이제 비관적이면 모래시계형으로 가는 거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가면 타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AI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기 더 쉬워지게 되고 누구나 다 정보 격차가 줄어들면서 부가 같이 부를 획득하기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원형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AI 발달해봤자 이미 고머진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다 부를 획득하기 어렵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등이 너무 분배가 어려워질 것이다.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생각하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된다. 그래서 타원형 계층 구조는 상층 하층이 거의 비율이 1대1 정도로 낮고 중층이 한 90 이렇게 된다면, 모래시계형에서는 중층의 비율이 1 정도로 낮고 상층 2, 하층 7 이런 정도로 나타나는 게 모래시계형에서 대표적인 사례예요. 뭐 물론 4대 1대 4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모래시계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래시계형은 중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 그럼 중층의 비율이 이렇게 낮으면 사회가 안정적이야, 불안정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상층과 하층은 맨날 대립하고, 이거를 조율할 조정자 역할은 중층은 그 힘을 못 가지고 있고 수도 적어. 그래서 혼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중층의 비율이 왜 사회 안정성과 연결되는지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안 되나요? 돼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고 이런 것들 결국 파업하는 노조랑 사용자랑 계속 싸우게 냅두면
그 싸움이 길고 긴 대화 끝에 합의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니면 계속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랑 노동조합이 싸우는 그것만 봐도 중간에서 중재자가 등장을 해줘야 화해를 잘 하지. 얘네들은 명확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비슷비슷한 힘 주고 싸우게끔 하면 계속 세워라 내워라 싸울 가능성이 많다니까.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보통 어디야? 정부에서 하죠. 이 정부가 중층에 중산층의 그런 여론을 힘을 입어서 중재하는 게 보통인데 중산층이 없어. 정부가 맨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 어째는 사용자가 더 많아서 사용자 편을 들고 언제는 노조비 가면 노조 편을 들고 이러면 중재가 잘 안 되고 극으로 치달고 계속 싸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역피라미드형 하나 챙겨봅시다. 역피라미드형 역피라미드형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은 이렇게 생겼지만 역피라미드라서 상층, 주층, 하층 하층이 제일 적고 상층이 제일 많은 형태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역피라미드형은 어느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저출산? 뭐라고?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게 역피라미드형이다. 그래서 이 사회도 상층이 많으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회가 안정적이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해요. 이 사회도 늙으신 분들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층, 하층 갈등을 조종할 중층의 비율도 적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역피라미드형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바람직한 사회 구조는 사회 계층 구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비율의 합으로 따져보면 하층이 상층 더하기 중층보다 많을 때만 피라미드형일까요? 네? 들었어요. 자, 상층 더하기 중층보다 하층 비율이 더 많을 때만 피라미드형이다. OX. O. X. XX.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5고 여기 45면 안 되겠구나. 11. 15?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100 되죠. 네. 네. 오. 계층 구조를 다 상중하를 다 더하면 무조건 100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층이 제일 많은 이런 경우에도 피라미드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상층, 중층 더하기보다 하층이 많을 때 피라미드다 이게 아니라 하층이 하층이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피라미드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층도 이 다이아몬드형 계층도 중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서 중상하 더한 것보다 중층이 커야 된다 이런 건 없어도 돼. 끝. 네. 와. 어떻게 바람직한 거 여러분들 뭐가 바람직해요? 개방적인 게 바람직해? 폐쇄적인 게 바람직해? 뭔가 개방. 개방.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게 바람직해? 타원형이 바람직해? 아니요. 그래, 중층이 많은 게 안정하고 갈등이 덜 발생하고 좋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뭐, 실행해야 될 실행 수단들 뭐가 있겠어요? 교육. 교육을 해서 노력을 강조하고, 하층에 떨어진다고 한들 다시 제도약 기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제도약 기회를 줘야 된다. 사회보장제도 하층을 통해서 제도약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떡하지? 너무 빨리 끝냈는데. 좋은 거. 예. 그럼 여러분들 문제 오늘 시작으로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 거짓말. 왜?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안 해. 아 근데 여기 수능특강의 계층 문제에 신박한 문제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면 이거 혹사입니다, 혹사. 혹사? 네. 50번 수업 중에 지금 25분 수업한 게 혹사야?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오늘은 예고를 했으니까 이거 쓰여질 수 있습니다. 누가 쓰러져 지금? 선생님. 선생님과 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안 쓰러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문제 푸는 건 할 수 있잖아. 1번이요? 1번 딱한 문제요. 오케이, 1번. 좋아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1번 따로 풀어요? 같이 같이. 같이 네, 같이. 자, 갑은 부친이 운영하던 대형 DVD 대여점을 물려받아 부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렸다. 부러워요. 어허.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갑은 윤택한 생활을 했으니까 상. 상층이다. 그리고 세대 간 이동으로 따져봐도 대물림이 일어났다. 상에서 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에서 상으로 세대 간 이동이 대물림으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30대 왔어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성장하면서 기존의 DVD 대여업이 사양화되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갑은 결국 가게를 폐업하고 노숙자로 전락했대. 어허.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사회 구조적 구조적 문제. 문제인 네, 그래서 구조적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세대 내 이동으로 상에서 하로 이동하게 되었죠. 생애 세대 내 이동, 생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그렇죠. 네. 나 40대. 40대. 그랬는데 아직 갑은 포기하지 않았어. 노숙자로 전락했지만 대여 상업의 경험과 상실성을 바탕으로 독서, 영화, 게임 등을 제공하는 멀티룸 카페를 개업하여 큰 성공을 거뒀대. 하에서 다시 상으로. 상으로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이번에는 구조적 이동이야 뭐야? 개인적. 노력을 열심히 했죠. 상실성 바탕으로. 노력의 바탕은 개인이 개인적 이동 나타나게 된다. 자, 30대의 갑의 계층은 부친보다 높아요. 30대의 갑은 노숙자야. 네. 노숙자가 부친보다 높다고 할 수 있나? 아니요. 없다. 20대와 비교한 30대의 갑은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사이동을 경험하였다. 맞아요? 네.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이동을 경험하였죠. 20대와 비교한 30대의 갑이 경험한 수직이동 방향은 20대에서 30대 수직이동 방향 어디로 이동했어? 떨어지는 걸 우리는 하강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갔잖아. 그거를 상승 이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수직이동 방향은 서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된다.